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현안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19의 확산도 그렇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둘러싼 논란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갈 길이 먼데요. 어디로 갈지 언제쯤 움직일지 알고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MTN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게요. 그러나 그야말로 빅들이 하나 터졌는데 갈 길이 좀 먼데요. 예.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권 기자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논쟁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조금 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딜의 어떤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현실론과 그러니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원칙론이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의 재산권이라는 거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사모펀드의 이익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LG화학건을 비롯해서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경우에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딜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율 싸움에서 밀려 있는 상황에서 백기사도 얻게 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게 되고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런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얘기들은 굉장히 절절합니다. 이게 그 글로벌 항공산업이 지금 합종 연행을 하면서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다. 이제 합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항공업 종사자가 목숨을 끊고 무급휴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연관 산업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고 절대절명의 긴박한 심정으로 이른 딜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매각이 무산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도 지금 뭐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재무구조상으로는 좀 더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특혜 시비를 그 감수하고라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산업은행의 입장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원칙만 그 고집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통합해야 되고 정부가 나서야 될 입장인데 현실과 원칙의 갈등이다. 그러면 이제 원칙은 어떤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원칙을 지금 이제 원칙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택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조금 더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나의 재산권을 정부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훼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개인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그 이번에 그 3자 연합이 최근에 그 신주인수권을 인수를 함으로써 그 46%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경영진은 조원태 회장이지만 올해 주주총회까지만 하더라도 조원태 회장 쪽의 지분율이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추가로 하고 신주인수권을 확보를 하면서 3자 연합은 46%로 지분율이 5%포인트 이상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무슨 그 전략을 쓰려고 했었냐면은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임시 주주총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한진칼의 어떤 사회, 그러니까 이사진이 11명입니다. 여기서 3자연합은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를 요청을 해서 이사회 멤버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 숫자의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은 내년 주주총회 때는 어떤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조원태 회장을 내보내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산업은행이 그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산업은행 지분이 10% 이상 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율이 6%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3자연합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그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그 한진칼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도 한진칼 주가의 상당 부분은 이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산업은행과 만약에 경영권 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산업은행은 사실 이렇게 자금을 얼마나 조달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3자연합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 산업은행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영권 분쟁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경영권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위치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산업은행이
뭐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어떤 이게 뭐 명문화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서로 아름아름하는 거든 편을 들어줄 게 아니라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산업은행을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산업은행은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가 된 걸로 보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던 삼자연합, 주주연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재편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 현실론을 주장을 함으로써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주주권에 대한 보호라든지 주주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자본시장의 정부가 개입해서 특정한 세력, 조원태 회장에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삼자연합이 그동안 표를 확보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잖아요. 조원태 회장 측과는 이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산업은행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게임하기가 어렵죠. 뭐 예. 산업은행이 무한정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부랑 같이 붙어가지고 하기가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삼자연합이 지금 지분율이 이제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46%까지. 거의 전략상으로 보면은 내년 네. 초에는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에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고, 사실은 약간 좀 이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저도 그 팩트는 체크 못했는데 이미 삼자연합이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군요. 예. 이런 그리고 MTN 예. 보도를 통해서 네네. 그 임시주총회를 요청을 해서 예. 이사회 멤버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는 안까지 저희 보도를 통해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네. 원래 이번 주에 임시주총회를 제안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 삼자연합이 임시주총을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사회를 바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주주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는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네. 임시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임시주총보다는 현안이 뭐 지금 가처분 신청하는 게 그게 더 현안이니까요. 그 전에 특혜 시비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걸 회장이랑 그 담당 그 부행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통 같으면 이건 특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뭐 특혜를 좀 특혜 자체인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는데, 아까 표현이 뭐 산업은행의 절절한 입장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산업은행 입장 좀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박사님도 이렇게 들으시면은 굉장히 불편해하실 만한 얘기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항공산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절절한 심정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항공산업 안 좋은 것도 맞고, 직원들이 거의 인건비도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나긴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어떤 임금 안 준 거에 대한 반대급부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걸 회장의 발언을 보면은 이동걸 회장의 어떤 그 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특혜 아니냐라는 시비 부분에서 그냥 특혜다, 이거는 특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특혜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걸 회장은 이건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항공운송 산업을 위한 특혜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특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조원태 회장의 어떤 지분율이 너무 적은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럼 강성부 씨는 그 사모펀드 대표긴 하지만 자기가 뭐 돈 취한 거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게, 예 박사님 어떠세요? 이게 펀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모펀드의 운영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아니 뭐 당신이 무슨 책임질 수 있냐라는 그 이동걸 회장의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좀 세네요, 너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기관 투자가가 지분 가지고 있는데 뭐 의결권 행사하고 그러는데, 니네가 그게 니네 돈이야? 그 펀드 돈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산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하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자본시장에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많이 무너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이동걸 회장이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한 근거는 건전 경영을 위한 감시 장치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7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일단은 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여기서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만약에 조원태 회장이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다면 아예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주식도 담보로 잡아서 이거를 그냥 강제로 처분해버리겠다, 조원태 회장이 잘 경영을 못하면은,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 5천억 원의 위약벌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막강한데요? 굉장히 막강한 견제 장치긴 해요. 예, 예. 근데 여기서도 좀 평가가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조원태 회장이 이게 받은 게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괜찮은 카드였느냐?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독이 든 성배 아니겠냐. 이러다가 정말 경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잘못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산업은행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서 언제든지 조원태 회장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진가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산업은행이 이 한진카를 비롯한 대한항공을 아예 그 사실상 손 안에 넣고 사실상의 국유화 아니냐, 공유화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재벌그룹에 대해서 경영권을 이런 식으로 박탈을 쉽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조건이 될 거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측면도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산업은행이 갖게 되는 한진칼의 지분은 10%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3자 연합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46%예요. 근데 46%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진입한 멤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임시주총에서 이제 한두 번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거기서 10%를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한 모든 처분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 네.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한생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게 8천억의 10%도 지분을 갖지 못한 자가 이사 3명과 감사 1명, 윤리경영위원회의 경영진까지 할 수 있고 경영평가위원회까지 만다로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사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도 이제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업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살려야 된다라는 명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당사자가 된다 그랬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는 어떤 이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추구해 왔던 어떤 지배구조의 투명화라든지 자본시장의 선진화의 방향에 부합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겁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와 관련된 논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주가를 먼저 보거든요. 대한항공이 얼마 올랐다, 과한 거 아니야, 뭐 아시아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조적인 산업 이야기, 현장 취재 기자의 그 시각은 여러 가지 우리가 들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길이 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과정들을 좀 추론하고 그런 시간으로 들어보십시오. 당장은 지금 시간의 여러 순서상 뭐 증자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지금 그 3자연합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관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저께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동걸 회장은 신주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면은 이 딜은 아예 무산된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진칼의 주식이 있으면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산업은행에 주고 산업은행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8천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한진칼에다 주는 그런 딜이거든요. 그러면 한진칼이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면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은 이번 딜은 무산이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동걸 회장의 그 강한 어조에는 숨겨진 이야기는 뭐냐면 이 딜이 무산될 경우에 항공산업은 공멸한다라는 거를 일종의 3자연합이나 법원에다가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약간 뭐 경고 내지는 여론 조성 의도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주 발행, 그러니까 일단 3자연합은 한진칼 신주 발행에 대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이게 이런 딜이 날 때 우리가 이제 법을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잘 안 보게 되다가 그러면 신주 발행을 언제 하는 거지? 뭐 신주 발행하면은 이게 뭐 증자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주 발행의 조건을 보면은 상법 418조를 보게 되면 주주는 주식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때 그냥 뭐 이사회라든지 어떤 경영자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신주를 발행해서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신주를 발행했을 때 첫 번째 권리는 주주들이 먼저 그걸 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게 그 상법 418조의 1항입니다. 근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게 이제 1항의 예외 조항으로 해당이 될 건데 뭐 주주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한진칼의 정관을 보게 되면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결국은 법원에 가서 분명히 논쟁이 될 거고 이게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 삼자연합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양쪽의 대화를 그냥 드라이하게 보게 되면 저게 왜 저런 말을 하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행간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자연합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108%에 불과한 한진칼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부채 비율 108%밖에 안 되는데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게 재무상의 긴급한 자금 조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를 미리 선수를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한 또 하나의 포석을 미리 둔 게 주주 배정으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주주들에게 먼저 손을 벌려라. 주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나라 돈을 굳이 쓰려고 하냐. 이거는 혈세 낭비다. 주주가 먼저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라는 주장을 삼자연합은 먼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 신주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돈을 낼 거고 그리고 한진칼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들의 손을 벌려서 8천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굳이 산업은행에 손 벌려서 삼자 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의 일반적인 판례는 경영권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특정한 삼자에게 유상증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정한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예외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결국 법원에서는 이 상황을 정말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경영권 분쟁에서 한쪽 편에 서는 그런 그 유상증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얘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건데요. 이게 어디 행정법원이 아니라 중앙지검에 했다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글쎄요, 뭐 본안은 소송이라고 하는 게 뭐 지칠 때쯤 결과가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예. 가처분 소송이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 뭐 빠르면 뭐 한 2주 한 달 안에 어쨌든 간에 내지 않겠어요? 예, 가처분은 금방 나오죠. 그렇죠. 예. 중요한 판단일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아까 그 이동거래장 측은 자기들 뭐 법률상 법리 검토해봤더니만 이게 신청이 좀 기각될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은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률 검토라는 걸 안 해보고 큰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 쪽에서는 법률 검토한 결과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 나머지 주주 삼자연합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법상 자기들도 법률 검토를 그렇겠죠. 해서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거라 결국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법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제 상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지금 논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법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큰 선례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특정 여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를 추진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여당 내에서도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국회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에 이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진칼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게 사회이사 문제는 그 사회이사의 이사회 의장이 그러니까 한진칼의 이사회 의장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 사이에 전직 금융관료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이동거래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정말 뭐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좀 지적을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입니다.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거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치는 게 공정거래법상 어떤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국내 여객 운송, 우리나라 안에서의 운송에서는 대한항공이 22.9%, 아시아나항공이 19.3%, 둘이 합치면은 대충 한 43% 되는데 여기 외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LCC들이 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있어서 이 둘을 합치면 66%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한 절반 이상 넘어가면은 약간 독과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공정위의 어떤 기업결합 심사가 항상 이게 좀 그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걸 국내 시장으로 한정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국제선을 다 포함해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국제선을 포함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12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을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훨씬 작게 보일 거고 국내선을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66%니까 굉장히 크게 보일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시장 잣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랐던 거에 최근에 어떤 사례 중에는 최근에 배달의 민족 그 기업결합 심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배달 시장을 통틀어서 볼 거냐, 전화 배달과 어플리케이션 배달을 통합해서 볼 거냐, 아니면 전화 배달, 그러니까 배달 앱 시장만 볼 거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좁혀서 배달 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그 배달통을 합치면은 점유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하는 어떤 그 심사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전체 항공을 볼 것이냐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댈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금호산업은 어쨌든 간에 딜이 성공되면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은 털어버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처음에 매각하려고 HDC에다 매각하려고 했던 건 금호산업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을 해서 내가 몇천억을 좀 받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재무 구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건데 HDC하고의 딜이 무산되고 감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산업은행 지분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금호산업은 또 주식을 매각할 수가 없는 딜이 다 끝날 때까지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예 박사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날 금호산업 주가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자산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회사가 상한가를 간다는 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주가의 어떤 처음에는 뭐 흐름이었어요. 그런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같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그리고 아시아나의 어떤 문제가 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내식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기내식 문제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건이냐면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그 게이트구매라는 업체하고 30년 동안 이 기내식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사모펀드에다 1조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됐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그 기내식 계약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보다 뭐 밥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회사에 존폐가 걸릴 정도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이라 이 부분도 좀 정리해 가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그러면 뭐 주식 측면에서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한진칼 권 기자 지금 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30초만. 그러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요. 그냥 뉴스 흐름에 따른 주가만 보면은 이 한중그룹 쪽에서는 별로 안 좋은 그 상황인 거고 그 아시아나항공은 내뒀으면 굉장히 안 좋은, 완전히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거의 디폴트 위기에 있는 회사여가지고 이게 뭐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딥사이트 오늘은 뭐 사실 좀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둘러싼 논쟁들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